결국 이제 1인 1개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내려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국회를 최종 통과한 보완입법의 핵심 내용, 또 얘기하면은 그물코를 더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좀 다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보완입법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완입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또 의료법 일부 개정안인데,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인 1개소법을 이제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제 아까 누누이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 보류하거나 그 다음에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정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법에서도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마찬가지지만 기존에는 어떤 이렇게 지급보류나 환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법에 대해서도 개설허가 취소할 수 있고, 이런 그 조항에 그동안에는 1인 1개소법 위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사무장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거기에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이제 집어넣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일부 개정안도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사실 강력한 게 만들어졌습니다. 개설허가 취소죠. 이제 그동안에는 뭐 벌금형에 이제 그치거나 이렇게 좀 처벌이 미약했었는데, 의료기관을 이제 폐쇄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아주 강력한 그런 처벌 조항이 생긴 거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보완 입법으로 인하여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또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발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그 의미는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보통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 회장님 취임하시자마자 6개월 만에 해결하셨어요. 노하우를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노력 기울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 법안 통과란 게 쉽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법안을 이제 발의하시는 것도 이제 국회의원분들이고, 또 통과시켜 주시는 것도 국회에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그 4년 동안만 하더라도 발의된 법안이 2만 4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 중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5% 정도, 이 나머지 15,000개 정도는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버립니다. 휴지통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 치과계를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치과계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2011년에 1인 1개소법 이후에, 물론 이제 29대 30대 협회장님 그 임기 때도 수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성과가 또 여러 개가 있었지만은 법안 통과는 또 치과가 원하는 법안은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회가 간절히 원하는 법안이 어느덧 이제 9년 만에 이렇게 통과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21대 국회는 6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작하자마자고, 또 21대 국회도 시작하자마자고, 그래서 저희 이제 취임하자마자 국회가 개원하기를 이제 한 달여 이제 남았지만, 그 시간 이제 기다려서 어떤 준비 작업을 이제 했고, 그래서 6월에 개원하자마자 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님을 통해서 6월 3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완입법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6월 3일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또 6월 5일에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이정문 의원 통해서 대표 발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발빠르게 신속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게 결과적으로 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좀 잘 아시다시피 요 사안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국회를 가면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좀 이름이 좀 깁니다만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국립치약연구원이 설립에 대한 그런 일도 동시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과방위 가서 의원님 면담하고 또 보건복지위원회 가서 또 인을위해서법도 챙겨야 되고 이렇게 좀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과방위를 좀 챙기면서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서는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좀 집중을 하였고, 그래서 김민석 위원장님, 또 여당 간사이신 김성주 간사님, 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그 위원분들이 이제 24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모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사실 잘 모르시는 의원님도 계세요. 이 법의 내용이라든가 취지라든가. 그래서 최대한 모든 어떤 인맥을 동원하든 그렇게 해서 면담을 잡아서 간곡하고 또 끈질기고 성실하게, 그래서 12분, 13분 정도 이제 만나 뵈었고, 또 직접 만나 뵙지 못한 의원님들은 우리가 또 지부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전화로라도 그렇게 좀 이 설명을 드리고, 이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는 것을 간곡히 좀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무리 이제 여당 우위의 이 국회지만 법안 소위에서는 다수결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심의를 거쳐서 거의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당에서 강조를 하는 법안이라도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은 그 법은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논의하자 그러고 다음 회기로 미루고 이러다가 이제 폐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 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 쪽에도 충실하게 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좀 그 절차와 과정을 이제 거쳤는데, 작년 아까 이제 6월 3일, 6월 5일 발의를 하였고, 보건복지원의 전체 회의를 일단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30일, 작년 7월 30일이죠. 법안 소위로 이제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지금 이제 두 개 법안이지만 법안 소위도 이제 두 소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소위, 제2소위. 그래서 각각 법이 이제 하나씩 배정이 되었고, 12월에 가까워서야 법안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 여기에서 통과가 이 법안을 최종 통과하는데 한 8부 능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의원분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은 통과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 속에 좀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뭐 거기에 대한 노력은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행히도 중간에 위기감도 좀 있었고 그 뭐 심의에 또 누락될 뻔한 적도 좀 있었지만 다행히 제1, 제2 법안 소위를 각각 다 통과하였고, 다시 보건복지원의 전체 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또 통과하였고, 정말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인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실은 뭐 체계나 작구 심사, 또 이 법이 상위법이 이제 헌법에 좀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있나, 요 정도만 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추세가 내용까지도 사실은 각 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면은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충분히 심의하고
좀 판결이 끝난 건데 요즘은 가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용을 가지고도 이거를 리젝트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쪽도 좀 가슴 아팠던 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쨌든 이제 사무장 의료기관의 처벌을 상향하는, 그때 이제 그 당시 천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건데, 그거를,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통과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벌 상향은 사무장 의료기관은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이인일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합헌 판결이 나오지 않고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유로 그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전체를 통과했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때 정말 오히려 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때보다 더 큰 긴장감으로 좀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긴장감을 끝까지 늦출 수가 없었고, 그때도 사실은 고비는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채널을 동원을 해서 노력을 좀 하였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 최종 통과가 되었고, 또 발의하셨던 이정문 의원님께서 사실 정무위 소속으로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하신 분이 직접 안 계시면 얼마나 잘 챙길 수 있을까가 늘 걱정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국회 갈 때마다 보건복지위원회 또 과방위 의원님들 만나 뵙고, 또 시간이 남으면 또 이정문 의원실 들러서 수시로 또 진행 상황 체크하고 또 챙겨 주십사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계속 좀 그 과정을 반복을 하였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제 제가 특위원장 시절부터 계속 저도 원주 본원을 오가면서 계속 좀 공조를 확인했었고, 제가 협회장 임기를 시작하고도 공단에서 두세 번 협회를 방문해서 계속 좀 공조를 확인하였고, 저도 김용익 공단 이사장님은 직접 찾아뵙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조 체계를 또 최종 확인을 하였고, 또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냅니다. 거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보건복지부 입장, 또 각 의료단체 입장,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고, 여기에 의원님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수시로 이인일개소법 이 보안입법은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는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고, 그래서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 보건복지부의 적극 찬성 입장이 이제 기재되었고, 또 각 의료단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정문 의원께서 2019년 이제 6월 3일 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냈을 때, 그 6월 대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는 이 개정안이 굉장히 과잉 입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사의 논의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법안이 나오면 해당 의료단체의 의견을 늘 묻습니다. 그래서 의협은 반대 입장을 이제 냈었습니다. 그랬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의협도 사실은 소극적이었습니다만은 또 한의협 회장님 만나서 설득하고,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의사협 회장님인데, 제가 이제 몇 달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좀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막판에 의학 5개 단체, 이제 제가 간호사협 회장님께도 이제 간곡히 부탁드렸고, 약사장님도 제가 직접 부탁을 드려서 의학 5단체에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안입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라는 그런 연명의 성명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막판에 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그 성공의 요인은 우리 3만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 또 노력, 그 다음에 저를 도와서 물밑에서 또 아주 그 많은 노력을 해주신 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이 모두의 덕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결국 좀 더 들어갔을 때 1인 1개소법이 이제 보안입법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원천적으로 그러면 기업형 사무장 직과를 제어할 수 있느냐, 차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뭐 뒤이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은 만들어졌고 그 장치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걸 얼마나 실효적으로 신고하고 적발하고 그 다음에 법적 철퇴를 가하냐, 그 몫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세영 전 협회장님께서 만드신 인일일개소법은 어떤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이제 근절하기 위한 크나큰 그물망을 이제 만드시러 내신 위대한 법입니다. 만들어 내신 거고, 그러나 그 그물망을 요리조리 좀 빠져나가는 일부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그물망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진 것이 이번 이인일개소법 보안입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누이 내용 설명드렸지만 이 두 가지 법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폐쇄하고 또 자금줄을 차단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제 부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과계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불법 기업형 사무장 직과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협회장님께서의 회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전해 주십시오. 이번 이제 1.1개소법 보안입법의 통과로 10년에 가까운 그런 불법 기업형 사무장 직과와의 어떤 그 전쟁에 일단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입니다. 1.1개소법이 또 보안입법이 통과되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어렵게 구축한 그물망을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또 방심의 그런 한켠에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그런 곳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전에 개소식을 이제 했지만 기존의 사무장 직과 신고 센터를 이번 보안입법 통과로 2.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 직과 신고 센터로 이제 확대 개편을 하였고 오늘 아침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신고 센터도 새로 좀 정비를 하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경찰청, 또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이런 정부 유관기관과 연계 공조를 해서 불법 기업형 사무장 직과를 발본색원하고 또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철퇴가 가해지도록 해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또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불법 기업형 사무장 직과 척결이 지난하고 고단한 여정에 적극 참여하고 성원해 주신
3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1인 1개소법의 탄생 배경과 보안입법 통과의 역사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강화된 1인 1개소법이 통과됐었고 2019년 8월 29일 날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었고요. 2020년 작년 12월 2일 날 보안입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개원이로서 그리고 또 의병장으로서 회원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협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회원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1인 1개소법 보안입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협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더 고삐를 줘야 될 때입니다. 각 지역 치과의사회와 연계하고 협회도 계속 주목할 것입니다. 회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1인 1개소법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보안입법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치신보TV 시사터치 오늘은 1인 1개소법 보안입법에 대해서 이상훈 협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로운 주제로 다시 한번 애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터치 김홍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